정발압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도발적인 제목을 달아 죄송합니다. 이목을 끌기 위해 단 제목이나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해서 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와 유시민 작가의 토론 배틀이 있었죠. 여러 주제가 있었지만 전 진보와 보수의 차이에 대해 홍 대표와 유시민 작가가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 명쾌한 구분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해당 주제의 홍카레오 영상을 보시죠. 홍 대표님은 우리 보통 좌우라는 개념도 쓰고 또 보수 진보라는 개념도 쓰는데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기준? 또는 또 보수의 핵심 가치는 뭐고 진보의 가치는 뭔지 이런 걸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수의 기본 가치는 나는 자유라고 봅니다. 그리고 진보의 기본 가치는 나는 평등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파 진영에서 자유를 더 우선시하고 또 자유를 중심으로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고 좌파 진영에서는 평등을 중심으로 중심적 개념으로 또 평등을 중심으로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 제가 이제 동의해요. 제가 그렇게 나누시는 거. 저는 사실은 20대 때 학생운동 할 때부터 늘 자유를 위해서 투쟁했지 딴 거를 위해서 투쟁하지 않았어요. 저는 진짜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싶었거든요. 대통령 내 손으로 뽑고 내 맘대로 내 생각을 말해도 어디 잡혀갈지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사회. 그런 거를 꿈꾸면서 했는데 영상에서 유시민 작가가 홍준표 대표에게 진보와 보수의 차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홍 대표는 그 용어보다는 좌파, 우파라는 단어를 더 즐겨 쓰지만 진보, 보수라는 용어로 나누자면 보수는 자유에 더 중점을 두고 진보는 평등에 더 중점을 둔다. 유시민 작가는 그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그런데 진보 세력이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 때 학생운동하며 그렇게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싸우지 않았는가 라고 반문하며 그 개념적 구분을 인정하면서도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구분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자유와 평등이 서로 대척점에 있다기보다는 같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큰 가치는 자유와 평등이고 우리 헌법에서도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최고조로 인정해주고 있죠. 모든 국민은 자유로우면서 법 앞에 평등하다는 둘 다 놓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이기 때문에 이걸로 보수, 진보를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다고 봅니다. 사실 보수, 진보라는 용어 자체도 서로 대척점에 있는 단어가 아니죠. 진보는 정말 좋은 뜻이죠. 사회가 발전한다는 뜻이니 무조건 좋은 개념이고 보수는 때로는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는 개념이죠. 진보의 반대말은 퇴보라고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진보, 보수라는 용어로 정치 지향점을 구분하기 때문에 저는 그 용어를 그대로 쓰면서 2019년도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양 진영이 서로 받아들일 수 있고 논리적 모순을 피할 수 있게 명쾌하게 구분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사회적 문제를 대입하면 논점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보수, 진보의 차이에 대해 우선 경제적인 문제로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가치가 있지만 사실 가장 먼저 와닿는 것은 돈,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경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서 보수와 진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보수는 성장을 더 중시하고 진보는 분배를 더 중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배가 곧 평등이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진보는 사회 경제적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층에게서 사회적 약자에게 그 기득권 중 일정 부분을 나눠주는 것 자체에 더 주안점을 두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기득권을 평등하게 나눠줄 것인 것까지는 그렇게 세세하게 주안점을 갖지는 않습니다. 사실 균등하게 권리를 나눠준다는 것은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죠. 예를 들어볼까요? A라는 재개발 구역에서 철거민들이 강제 철거될 상황에 처해 있어 강력하게 저항하고 울부짖고 때로는 과격 시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애절하면 저럴까라며 동정심을 갖습니다. 그런 동정심이 확산되며 그 재개발을 취소해달라거나 정부가 철거민들에게 살집을 마련해달라는 여론이 일어납니다.
여론이 확산되자 정부는 재개발은 취소할 수 없는 대신 20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해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철거민들은 임대 대신 분양주택으로 소유권을 요구하고 결국 정부는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사실 이런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죠. 그런데 A지역 철거민들은 집의 소유권을 얻었지만 다른 지역에선 임대주택만 받고 나가거나 이사비용만 받고 쫓겨난 수많은 철거민들이 있겠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균등하게 권리를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너무 복잡한 문제죠.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 이럴 때 철거민들 간의 형평성을 더 강조합니다. 즉 기득권층이 누리는 권리 중 일정 부분을 사회적 약자에게 나눠주는 분배 자체에는 관심이 있지만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평등하게 나눠주느냐까지는 진보의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진보의 가치가 평등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예상되는 반론에 답을 하기 위해 좀 길어졌는데 진보는 사회 경제적 강자가 약자에게 좀 베풀도록 하자. 그런데 그게 자율적으로 잘 안되면 어떤 국가 시스템적으로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자 이런 쪽이고, 보수는 물론 그런 가치는 존중은 하지만 일단 성장이 우선이고 잘하는 놈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키워줘야 한다 이런 거죠.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기업을 대하는 시각에 있어서 보수는 대기업이 강력해져야 글로벌 경쟁력도 생기고 해외 수출도 활성화되며 경제의 파이도 커진다고 보아 대기업 경쟁력 강화가 우선이다. 물론 중소기업을 배척한다는 건 아니고 대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되 그 커진 파이 속에서 중소기업도 배려해주겠다 이런 가치이고, 진보는 이제 우리 사회의 경제 규모도 커졌으니 분배에 더 관심을 갖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더 육성하고 소상공인을 육성하자. 즉 우리나라 대기업들 상당수가 직간접적인 정부의 지원과 혜택 속에서 성장했고 그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데 이제 일정 부분 그 기득권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나눠주자 이런 가치라고 할 수 있죠. 기업을 바라보는 이런 가치의 차이를 일반 대중이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법인세율 인상 인하 논쟁이죠. 또한 상속세 같은 경우에도 보수의 시각은 기업을 물려줄 때 엄청난 상속세를 물게 한다면 자식한테 제대로 물려주지도 못하는데 기업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 나겠는가? 상속세를 인하하면 그런 사람들의 의욕을 갖고 기업을 성장시키고 경제의 생산성을 높여 나라 경제가 부강해질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 반면 진보의 시각은 상속자산은 기본적으로 불로소득이고 자율적으로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세금 시스템으로 개입하여 현행 상속세를 유지하거나 더 강화하여 불로소득의 재분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관점에서도 보수는 기업과 상공인의 경쟁력을 해칠 정도의 인상은 어렵다라는 입장이고, 진보는 최저임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 수준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인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상대적 강자인 기업과 상공인이 좀 더 양보해 주자라는 입장이죠. 이런 원리로 경제 문제를 넘어 조금 더 확대해 생각해보면 어떤 권리의 분배 관점에서도 진보와 보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도 보수는 기업의 경쟁력, 진보는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의 권리에 더 주안점을 두는 것이고요. 페미니즘 같은 경우에도 여성이 사회 경제적 약자이고 남성이 여성보다 기득권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남성의 기득권을 여성들에게 일정 부분 분배해야 한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보의 개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럼 동성애는 어떨까요? 동성애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좋다 나쁘다 라기보다는 제도에 의해 법적인 보장과 혜택을 주느냐 아니냐에 따라 보수 진보가 나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남녀 커플이 결혼을 통해 법적인 보호와 혜택을 받는 데 비해 동성 커플은 국가에서 주어지는 아무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일반 커플들이 가지는 법적인 권리와 사회적 혜택을 소수자인 동성 커플들에게도 부여해 줘야 한다. 이렇게 보면 이것도 권리의 분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즉 진보의 개념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시 정시도 이런 원리를 대입하면 쉽게 구분되죠. 보수는 상대적으로 능력이 더 반영되는 정시를 확대하는 것이 더 공정한 것이고 경쟁력 있는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진보는 정시를 확대한다면 더 좋은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강남의 부잣집 아이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들이 경제적 부로 누리는 교육에 대한 기득권을 수시라는 제도로 농어촌 지역이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공정한 것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성장 중심이냐 분배 중심이냐의 관점을 가지면 진보 보수의 구분이 논리적으로 충돌하지 않으며 명쾌하게 구분이 되면서 2019년도 현재 양 진영에서도 비교적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평등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아주 복잡해지죠. 그냥 분배 자체로 봐야 합니다. 진보적 시각에서 노점상을 허용해준다고 할 때 평등의 개념으로 본다면 강남역에서 대박나는 노점상과 1시간에 한두 명이나 들르는 골목길 매장에서 월세 내고 장세하는 영세 상인을 도대체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보 보수는 평등이라는 개념보다는 성장 중심이냐 분배 중심이냐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요약입니다. 진보 보수를 자유와 평등으로 구분한 홍준표 대표와 유시민 작가의 시각은 논리적 모순을 일으킨다. 2. 진보 보수의 구분은 성장 중심이냐 분배 중심이냐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분배가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 이 논리로 기업정책, 법인세율, 상속세율,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무, 페미니즘, 동성애 합법화, 수시 정시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진보 보수의 차이를 명쾌하게 구분할 수 있다. 사실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막상 자기 일이 되면 진보가 보수되고 보수가 진보되는 일이 허다하죠. 어디까지나 제3자의 시각에서 사회를 바라보았을 때 가지는 가치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우리 사회에서 양 진영이 서로 납득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충돌되지 않는 진보 보수의 구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기회에 진보 보수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도 다뤄보겠고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도 객관적 시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영상은 현충일 추념사에 언급된 김원봉에 대한 진보 보수의 입장을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